네, 오늘은 41번째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부산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 환경 개선 사업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정작 장애인들은 길을 나서기가 두렵다고 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민규 기자가 한 시각장애인과 동행해봤습니다. 시각장애인 김문희 씨가 길을 나섭니다. 흰 지팡이를 짚어가며 점자 블록을 따라가는 것도 잠시 끊어져 버린 점자 블록에 당황해합니다. 전봇대와 난간 등 길가의 모든 것이 김 씨에겐 장애입니다. 신호등이 없는 건널목은 오로지 감에 의지해야 합니다.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그냥 소리만 듣고 건너게 되고, 이제 차가 갑자기 튀어나온다고 하더라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당황한 경우가 좀 많아요. 도시철도역도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다. 역마다 통일성 없이 지어진 탓에 처음 가는 역은 다른 이의 도움 없이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여기는 아직 정지선인데 보통 여기 바로 앞에 찍고 들어갈 수 있는 입구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옆에가 지금 이쪽으로 가야 할지 이쪽으로 가야 할지는 모르겠고. 엘리베이터를 타려면 손끝으로 점자를 읽어야 하지만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붙인 항균 필름이 해독을 어렵게 합니다. 기껏 만들어 놓은 시설물이 무용지물인 경우도 많습니다. 이 역의 점자 안내도의 경우 이렇게 공사 난간 너머에 있어 시각 장애인이 필요할 때 정작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부산은 아무래도 제2의 도시라고 하긴 하지만 지자체 재정 능력도 많이 떨어지고 항상 상태라서 다른 대전이라든가 인천이라든가 경기보다도 훨씬 좀 미흡한 상태거든요. 최근 3년간 장애인 등 보행 약자를 위한 환경 개선 사업에 쓴 예산만 140억 원 상당. 투입된 돈에 비해 이동권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고 장애인들은 입을 모읍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네, 이렇게 보신 것처럼 여전히 우리 사회는 장애인들이 마음 편히 바깥 활동을 하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할 것 같은데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민규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저희가 앞서 리포트에서 봤듯이 이제 한 시각장애인 분과 동행을 했는데 직접 그 길을 걸어보시니까 어떻던가요? 네, 저희 취재진은 부산시 시각장애인 복지연합회의 도움을 받아서 직장인인 시각장애인과 함께 퇴근길을 동행을 했습니다. 네. 실제로 이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평소 도시철도를 이용해 출퇴근을 한다고 하는데요. 네네. 이날은 평소 이용하던 역이 아닌 다른 역을 저희와 함께 이용을 해봤습니다. 시작부터가 쉽지 않았는데요. 전봇대나 난간, 차량 진입 차단봉, 주차된 차량 등 도로 위의 모든 것이 걸림돌이 됐습니다. 비장애인들에게는 별것이 아닐 수 있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은 이런 것들에 걸려 넘어지는 일도 일수라고 했습니다. 건널목은 신호등이 있는 곳은 음성 안내기가 있기는 했는데요. 이마저도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동행한 시각장애인인 김문희 씨가 설명해 줬습니다. 부산시가 내세운 게 장애인이 불편을 겪지 않는 이른바 베리어 프리 부산인데 현장에서는 아직 장애인들이 겪는 불편이 해소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래도 부산시가 장애인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그동안 정책도 수립하고 예산도 투입하고 많은 노력들을 해왔는데 그 예산 그동안 어디에 쓰였는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부산시가 2019년부터 2년간 장애인 등 보행 약자를 위해 투입한 예산은 110억 원 가량입니다. 네. 2019년 18억 원을 처음 투입을 했고요. 지난해에는 90억 원을 썼습니다. 예. 부산시가 보행 약자를 위한 개선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도 이 예산을 투입한 시점인데요. 부산시는 광역단체로는 최초로 보행 권리 장전을 만들고 장애인 등 보행 약자 이동권 확보 대책도 내놨습니다. 장애인 보행 밀집 지역 등의 예산을 투입하고 무장애 보행길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부산시에 확인해 보니까 걷기가 불편한 보도블럭과 시설물 등을 정비하고 건널목 등을 신설하는 데 예산이 쓰였다고 합니다. 예. 올해는 코로나19로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데도 30억 원을 투입해서 예산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되면 한 해 평균 46억 원가량의 예산이 들어간 셈입니다. 네, 분명히 조금 개선된 부분도 있겠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시각장애인분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다면 뭔가 다른 대책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문제점을 보면 우선 부산시가 투입한 예산이 지금까지는 일부 지역에 집중이 됐습니다. 부산시는 장애인 보행 밀집 지역의 예산을 단계적으로 투입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부산 전체의 보행 환경이 크게 개선됐다고 체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장애인의 보행권과 이동권의 예산을 집행하는 곳도 저마다 다른데요. 두리발 등 차량을 통한 이동권은 택시 운수과 저상버스 같은 정책은 버스 운영과
보행권은 걷기 좋은 부산 추진단과 같이 담당 부서가 저마다 다릅니다. 또 단체 등을 통한 예산은 장애인 복지과 등을 통해 집행되는 구조입니다. 일체화된 예산 집행 구조가 없다는 점이 아쉬운 대목입니다. 이 때문에 장애인 단체는 장애인을 위한 정책을 구심점 있게 추진할 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정책 수요자인 장애인을 중심으로 좀 실효성 있게 정책이 개편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